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법적인 내용도 하고 있으면서 어, 저희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 외에 커뮤 저기 커플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좀 이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좀 아셨으면 해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재단 설립을 세실 공화국에 있는 뭐 인구가 한 8만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 등록을 하고 그 시기는 2019년 11월 6일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는 게 지금까지 왔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 어, 늦으면 늦은 시간이기도 한 9시에 이렇게 모인 이유가, 다 지금 상황이 결코, 뭐 기다려보고 또는, 뭐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뭐, 어, 최악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있고 이 내용을 또 접하시는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 개혁회의 사업의 플랫폼 사업의 히스토리를 좀 전달을 어,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왔는지를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개혁회의 플레이 이 앱을 이용을 해서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2022년 2월 달까지는 너무나 좋았죠. 2월 말 3월 뭐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결코 누구도 만족할 수 없고 누구나 다가 불안해하고, 정말 제가 타는서를 받아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세이셸 군도의, 공화국의 재단 설립을, 일단은 2019년, 2019년 11월 6일에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쭉 잘 가다가 2021년 4월 정도 돼가지고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이 있죠. 거기에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으로 KOK 플레이 앱 운영 인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그렇게 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지사항에 보면 미디움 재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많이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갈로 해가지고 미디움 LTD 홍콩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인지 18년인지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어쨌든, 그때쯤 이게, 홍콩에, 아,
한 주짜리로 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재단도 우리 KOK 재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으로 제가 어, 알고 있기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거기도 똑같은 식의 한 주짜리 페이퍼 컴퍼니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재단이라는 것은 돈이 출연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주단 말이죠. 한 주 1달러, US 달러로 한 주. 그러면은 지금 1달러가 1330원 정도 하죠. 그러면은 1330원짜리의 재단이 설립이 돼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최영규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거기에 취임사에 보면은 180개국에 90만 명의 프론티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KOK 회원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알다시피 2022년 2월 26일 플랫폼 가격이 7달러로 인상이 되는 그 시점까지 보면은 거래소 가격도 어, 6달러 후반대 거의 뭐 6.95달러인가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6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간 거죠. 세상에 세상에 어, 어떤 제품도 없고 뭐 맨파워도 없고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라든가 제조 설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처음에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여기에 KOK가 발행이 되는 개수는 300억 개예요. 그런데 그게 거래소 등록을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줄여진 게 50억 개로 그렇게 줄여진 걸로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50억 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뭐 그 POW처럼 뭐그이 해시 함수를 풀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에는 그거 자체가 딱 이렇게 뭐 몇백 개가 되든 몇십억 개가 되든 간에 그 동국대의 박 교수라는 분이 그 토큰을 만들어내는 거를 처음부터 어, 이 지갑으로 옮기는 것까지 했을 때 한 약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그때 그게 10억 개였는지 100억 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가치가 뭐가 있는 거죠. 그냥 토큰일 뿐이고 그냥 암호화되어 있는 하나의 뭐 그 디지털 암호화되어 있는 것 자체 그걸로 그냥 끝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페이퍼 컴퍼니이긴 하지만은 그 50억 개를 발행을 하고 앱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프레임 자체는, 뼈대 자체는 다 갖추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고, 그 시기에는 또 어떠한 암호화폐든 시간에 이 상승 기류에 있었던 시점에서 이게 발행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그냥 그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모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가치도 만들어낼 수 없고 어떠한 경제 활동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초창기 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뭐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실 거고 하긴 한데 그게 급속도로
그 커브 자체가 이 이런 식의 그 선형적인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 그 그 아우 갑자기 제가 지금 그 단어 자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 어 어쨌든 그 커브 자체가 급속도로 이렇게 그 상승 곡선을 그렸죠. 그것 자체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그 신규 스테이킹을 하는 소개를 받은 사람들이 신규 스테이킹을 하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그 KOK라는 이 토큰 자체를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 가지고 이 KOK 지갑에다가 그 앱에 있는 지갑에다가 옮기고 이거를 어 스테이킹을 함부로 해 가지고 그 가치가 생긴 거죠. 결국에는 스테이킹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거래소에서 그 가치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그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8성 뭐 그다음에 7성, 6성, 5성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 지역의 오프라인에서 설명회를 되게 많이 가졌죠. 저도 한 3 번인가 간 기억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그 저기 뭐 중앙화되어 있는 이런 플랫폼 사업이 아닌 탈중앙화되어 있는 사업을 어 하는 걸로 그다음에 어 좀 그 문화적인 혜택, 금융적인 혜택 뭐 이런 것 자체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표현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오지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저개발 국가의 오지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이러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듣고서 이 가치가 결국에는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사업에 참여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어느 정도는 좀 그때 같은 경우가 뭐 제가 보기에는 한 3-40만 뭐 4-50만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먼저 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가격이 오르고 이 플랫폼 가격이라는 그 시스템 뭐 이 사업의 핵심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 이원화 가격이 이원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가격 구조가 있어 가지고 어 저희는 이것 자체가 뭐 원금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보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손실이 어떤 경우든 간에 크지 않을 거다. 이런 것으로서 그 뭐 그 당시만 해도 수익을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3 가지가 있었죠. 내가 넣는 그 스테이킹한 코인 수량에 따라 가지고 교환 자산으로 변환이 되는 거기에 따르는 채굴 수익. 그다음에 후원 수익이라고 해 가지고 직추천을 하고 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등급 수익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있었으면 안 됐던 거였지만은 이미 뭐 그 보상 체계의 3 가지의 리워드 방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보상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현금과 동일한 거다라고 봐야 돼요.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거래소에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토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상받은 거를 거래소에서 매도만 해도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그런 현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가치 상승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21년도 그게 4월, 5월 이때쯤에 나왔는 기사에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한 업체가 이 KOK와 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이야기하기로는 뭐 15,000 TPS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도가 이전에 있던 거하고는 맨날 이제 비교를 했던 게 이더리움, 뭐 EOS, 비트코인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던 계약자가 누구냐? 저희는 M사라고 그 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M사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기사에 나온 거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했는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지사항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미디움 재단이라고 해놔놓고 갈로 해가지고 재단이라는 거를 영어로 하면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미디움 LTD 홍콩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재단이래요. 그런데 이 재단하고 우리 그러니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KOK 재단하고 어떤 계약을 했느냐 봤을 때 저는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미디움 LTD 홍콩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 말고 그 미디움 LTD 홍콩이라는 데에서 메타 M으로 바뀌었는 그 비즈니스 뭐 프로파일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라이센스 서티피케이트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그것 자체도 결국에는 3주짜리 그 법인일 거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에 KOK 재단과 나머지 이 계약을 한 주체가 누구냐를 따져봤을 때 저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하고 계약을 이렇게 했을 때 그 계약을 한 이유가 이 KOK 플레이 앱을 운영을 하는 운영 인수권을 뭐 자기들이 그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직원이 있냐 또는 거기에 뭐 기술력이 있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공정 계약이다.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 누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그 운영 인수에 대한 부분은 테크니컬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에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신문상으로 떠오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정 대표라고 그 김 PJ 다음 그 CEO한테서 받았는 그 메시지를 보면은 그게 거기 부사장 명의로 해가지고 부사장 전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무식이 뭐 저기 그 M사의 조무식이 뭐 그 사람 부사장이었었어요. 그래 이제 대표 이사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 이 M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그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속도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서 뭐 코라스 인증까지 올려놓고 했던데 그러면은 이 회사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업원 수가 뭐 80명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어 했다라고, 그리고 그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확실한 게 뭐냐면은 6월 말부로 그 개발 운영 뭐 유지 관리 보수 뭐 그런 식으로 했나, 뭐 하여튼 제가 그 지금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암기를 못해서 그런데, 그 계약이 6월 말부로 끝났다 이거예요. 용역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만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M사라는 거하고는 분명히 계약을 했을 건데, 그런데 이름이 똑같아요. 그냥 뒤에만 좀 다를 뿐 요 앞에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혼선을 주는 거고 혼란을 준 거고, 그리고 명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타나는 회사가 그 K-스테디움 PT 싱가포르라는 회사가 또 나타나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거 자체도 그 2022년 4월 13일에 어, 그 설립을 할 때 거기에 그 저기 디렉트 2명하고 현지인 한 사람하고 3명이 그 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게 4월 13일이었고 한 주로 출발을 했고, 싱가포르 달러로 그 커런시는 싱가포르 달러를 적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 주짜리가 또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생겼는 시점이 4월 13일이었고 이거를 KOK 재단에서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씨도 있고 오씨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저기 뭐고 그 외국인이라 가지고 싱가포르 현지인이라 가지고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세 명이 등록이 돼 있는 회사가 K-스테디움 PT라는 거죠. 그게 4월 13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월 15일인가 최영규 이사장이 상기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취임사를 내놨죠.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KOK 재단에서 어, K-스테디움 PT를 설립을 했다라고 했네. 설립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말 그 재단에서 했다 그러면은 재단의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하다못해 한 명의 디렉터라도 이사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 그 정확한 그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 미디움 재단이라는 데에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미디움 LTD 홍콩이라고 적혀 있고, 이거를 사명을 변경을 해요. 그게 메타 M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그 사업자 등록증, 뭐 소위 말해서 법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 회사들 나머지 지금 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15,000 TPS하고 관련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멤버들이 누가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 테크니션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엔지니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블록체인 엔지니어든 뭐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1달러짜리에 직원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가가지고 M사라는 데가 6월 말부로 PJ 다음에 정 대표라는 사람이 취임을 하고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6월 말부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6월 말부로 끝났는 거는 우리가 알, 알아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미디엄 파운데이션이어야 되는 거죠. 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나는 것도. 그런데 이 M사라는 거하고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그 다음에 미디움,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그 버전 0.8.6인가에 보면은 CEO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멤버들이 거기에는 최 이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6명인가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멤버들이 누구냐? 다 M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K스테디움 PT라는 것에 또 2022년 12월 15일 돼가지고 오정모씨라는 사람이 빠지면서 거기에 김 PJ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2022년 12월 15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K스테디움하고 그 다음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도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CEO 해놨다고요. 거기에 부사장이었던 박무식이라는 사람은 또 CSO라고 돼 있고 뭐 쭉 내려가면 CTO 뭐 기타 등등 전부 다 그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 수사권을 가진 데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은 뭐 플랫폼 기준가, 플랫폼가, 뭐, 뭐, 여러 용어들을 쓰는데 제가 이사장과 그 다음에 프론티어 대표로 해가지고 TF의 일원으로 있을 때 거기에 보면 KOK 프론티어 저기 뭐고 이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용어 그래요.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 이사장이 저한테도 8월 달인가 제가 어, 카톡으로 나온 거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고 거기에 보면은 플랫폼 가격을 반드시 조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가지고 9월 달인가 송땡땡이도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그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는데 뭐 하여튼 뭐 별의별 내용을 써가지고 하여튼 그걸 그 플랫폼 가격 조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농락을 당한 게 반감기라는 용어를 썼죠. 반감기는 소위 말해서 딱 시스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보기에 따라 가지고 일정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기존에 발행되던 게 딱 절반이 그때부터는
블록을 생성을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무조건 하고 절반 정도만, 기존의 절반 정도만 채굴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감기라는 용어가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제3차 뭐 반감기인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반감기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에는 반감기라는 것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엑셀 파일에 다 붙여놨거든요. 캡처를 떠가지고 두말 못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수사기관에도 확실하게 그냥 눈으로 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반감기라는 것 자체가 아예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 이사장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말을 어, 수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유통량 조절인데, 유통량을 예를 들어서 유통량 조절이라는 게 플랫폼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되면은 보상되는 양은 거꾸로 줄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이 상승을 하고 거래소 가격처럼, 그러면은 그 보상되는 양은 역으로 줄어요. 결국에 이 자기 것도 아닌 거를 어느 한 집단이 플랫폼 가격 조정이 거래소 가격이 상승이 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그 상승 요인을, 상승을 왜 하는지, 플랫폼 가격 상승을 왜 어,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매번 19차례가 발생이 되면서 나왔는 내용이 외부 거래소에 뭐,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를 상승을 시켰다 했거든요. 그리고 유통량 조절을 왜 이 반감기라는 거를 써 가지고 유통량 조절을 하는데, 플랫폼 가격을 상승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그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수량이 줄어드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반감기, 뭐 3차 반감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 유통량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보유하고 있는 양을 많이 가지고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달러 뭐 4달러 이런 수준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걔들 생각에는 비트 이더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KOK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 것도 아닌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주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근데 그 3차 반감기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이 안 되고 한 그때가 누군가가 분명히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답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 자체를 조정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공지사항에서 그 내용을 봤어요. 그게 운영 정책 변경 예고인가 뭐 고렇게 한지 이렇게 꺽쇠로 해 가지고 써 놓고 2 항에 보면은 어 거래소의 가격을 조정을 하겠다라고, 조정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받았던 그 이사장한테서 받았던
카톡 내용에 보면은 반드시 그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그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한 TF팀까지 구성이 됐잖아요. 그것도 어 공고를 통해 가지고, 그게 아무나 뭐 TF팀에 넣는 게 아니고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서 뽑힌 사람들이 플랫폼 가격 조정 TFT 팀에 들어간 거지요. 제가 거기도 다 캡처를 다 떠 놨어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모든 것을 막았나 하면은, 결국에는 이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해 가지고는 재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능 자체를 그걸 아예 못한 거지요. 못했잖아요.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원래는 있는데 그 권한 행사를 못한 거라고요. 그다음에 이 가격이 형편없이 계속 떨어졌던 이유는 또 하나가, 신규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지요. 거래소가 수요가 필요한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개지랄 떨듯이, 뭐 피쉬의 화폐 방정식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수요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 KOK를 사는 구매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그 사람들한테 어 이익이 오는 게 분명히 눈으로 보여야지 그 사람들이 거래소에 있는 KOK를 산다? 정말 웃을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왜냐? 우리가 여기에서 KOK 앱을 이용을 해 보자면 지금 쇼핑몰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콘텐츠라고 띄어놨는 것들 다 한물 가고, 볼 만한 것들 외국인들조차도 아무리 K 콘텐츠 걸어도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체로는 저게 안 되고, KOK KOK가 거래소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데 매수자도 없고, 그다음에 더 웃기는 게 KOK 플레이에서 이미 KOK가 등록이 되어 있는 11개의 거래소에는 KOK 지갑에서 바로 거래소의 지갑 주소로 옮겨 가지고 거기에서 매도를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능을 KOK 플레이 앱에서 K 스테디움 앱으로 옮겨야지만이 출금이 가능하다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KOK 플레이 앱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K 스테디움으로 옮기는데, 지갑에 있는 거를 옮기는데 수수료 한번 들어요. 여기에서 다시 거래소로 나갈 때 또 가스비가 또 발생이 돼요. 그리고 KOK 앱이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이고 이게 원래 기본이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 K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양방향, 단방향, 뭐 브릿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생각 같이 그리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KOK 플레이 앱에서 지갑으로 KOK 플레이 앱에 있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내보내는 것조차도 못 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70, 80, 90%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거래가 없도록 만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신규 스테이킹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죠. 신규 가입자가 없는 거지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후원 수익을 안 주는데 소개를 한들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는 후원 수익이라는 것 자체를 누군가를 추천을 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여기에 이 생태계에 일원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여도라고 해 가지고 후원 수익 얘들이 이야기하는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그 리프럴 보상이라는 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 채굴 수익만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마이닝 리워드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스테이킹 리워드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후원 수익 자체가 없으니까 사람들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사주고 사서 이렇게 이제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다시 옮겨 가지고 스테이킹 저거 KOK 지갑으로 넣어서 그다음에 스테이킹을 하는 이 일련의 것들을 아예 못하도록 그 기능 자체가 내가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래소가 아예 수요가 없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고 거기에다가 플랫폼 가격이 계속 저는 어쨌든 간에 플랫폼 가격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상적으로 같이 어느 정도의 갭을 유지를 하면서 움직였다고 하면은 그러면 요 갭만큼을 들어온 사람들은 늘 추가 보상을 받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이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이만큼은 너가 이득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매달 어떻게 보면은 수프로에 해당이 되는 리워드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50%가 있고 했던 상황에서 그것 자체가 제로가 돼 버리고 근데 핑계가 뭔지 아세요? 다단계래요. 비용신 꼭값을 떠는 것들이 뭐냐면은 다단계는 제가 변호사한테 또 물어봤잖아요. 3단계 이상이 되면은 3단계부터 다단계라고 보고 2단계까지는 다단계도 아니에요. 왜 그거를 없앴느냐는 거죠. 결국에 우리 모두가 더 이상은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할 수도 없고 소개를 하고자 해도 뭐 이게 이제 내한테 뭔가 수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여한 만큼의 이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뭐 아예 소개를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고 또 소개를 하려고 해 봐도 플랫폼 가격은 저 위에 있고 여기에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 지금은 거의 완전히 100배가 돼 버렸죠. 007 저거 뭐 배수로 하면은 100배인가 뭐 그렇고 그러니까 어 7만 원치를 사면은 70만 원치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맞나? 아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는 사실은 신규 스테이킹에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또 지금 지랄 맞은 게 한 가지가 돼 있는 게 5천 불을 아직 리밋을 지정을 안 해 놨어요.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5천 불 미만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래도 최소한 나가는 양 자체가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저거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를 아직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은 엉망진창이 돼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책을 어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려고 해도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법을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정말 엄청나게 나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은 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V3라는 앱이 나오면서 거기에 재단 이사장이 얼굴이 나온 게 아니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나왔지요.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 얼굴이. 근데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거기가 이야기했다시피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의 CEO로 그 사람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얼굴로 나와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력을 좀 알고 있어 가지고 솔직히 화딱지보다도 치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얼굴이 나오는 그런 사업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욕스러워요. 정말 제가 들은 바로는 너무나 이 인간으로서 정말 밑바닥의 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유의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머저리티를 이야기를 했어요. 머저리티에 해당이 되는 그 앱에 아이콘이 있고 콕톡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개 국가 언어를 여기에서 한글로 치면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영어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 얹는다고 했어요. 키아스크. 키아스크가 결국에는 여기에 뭐 프론티어가 거기에 전화를 해서 뭐 그걸 못했다고 하는데 지분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지분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게 그렇게 소수의 몇 명이 전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뭉거진다. 그게 이렇게 안 돼 버렸다.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지나가던 개도 웃을 것 같아요. 근데 그놈의 키아스크는 저희 KOK에도 마찬가지로 그 파트너십으로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관계로 있는 걸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바보짓을 본래 한 게 아니고 잘 가던 게 완전히 우리가 대들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둥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어느 누가 들어와 갖고 그 기둥을 한 개씩 한 개씩 다 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수준도 아닌 그냥 뭐 끝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추락을 해 버린 거죠. 그다음에 오죽했으면은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겠어요. 거기에 K-스테디움 포럼이라 해 가지고 K-스테디움 홈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줄기가 그다음에 이 모든 통합 관리 속에 누가 있는지를 누가 이 통합 관리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KOK 플레이가 없고 K스테디움 있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하냐면은 K스테디움에서 저 뭐고 KOK 플레이에서 K스테디움으로 자산 이전을 한대요. 아니지요. KOK에서는 커뮤니티 풀에 커뮤니티 풀로 옮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이 개념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풀 이퀄 K스테디움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홈페이지가 제가 9월 19일인가 9월 18일인가 그때 만들어진 걸로 제가 해놨는데, 캡처를 떠가지고 또 붙여놨는데, 이게 본래 메인이에요. 근데 이 메인도, 그러니까 K스테디움 뭐 홈페이지 그거 떠나가지고 이게 쭉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KOK 파운데이션에서 공지를 하는 내용이 이 앱에 올렸을 경우에 뭐 그거를 못 올리게 하는 건지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안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도 좀 진행이 되고, 또 재단 이사장의 결재도 없이, 동의도 없고 허락도 없이 떨쑥 지들 마음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사장이 올리지 마라, 지옥 내려라 해가지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조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떠들러 쌓는 K스테디움 PT, 그 다음에 메타M은 이제 사라졌고, K스테디움 PT만 지금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데, 이게 한 주짜리, 한 주짜리 페이퍼 컴퍼니 있고, 거기에 이사로 작년 12월 15일에 등록이 된 사람이 그 사이에 모든 공지, 그 다음에 뭐 미팅, 뭐 K스테디움 관련해가지고 뭐 에소, 뭐 재단 이사장, 뭐 모든 것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돌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죠. 그때부터 추락을 하기 시작해서 끝도 없이 추락을 해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사람의 본래 출발은 우리가 아는 그 M사고, M사가 내세운 거는 오로지 TPS. 그리고 그 회사가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미 코인이 이미 한번 발행이 됐다. MDM. 근데 지금은 거래가 거의 정지다. 거기가 거래소가 몇 개 거래소에 등록이 됐을까? 다 따져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MDM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미디움 LTD 홍콩이라는 게 2018년인지 2019년인지 그때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토큰 코인의 크립토의 사업자는 정말 거의 뭐 한 7, 8%, 90, 한 8, 9%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치를 누가 만드느냐. 기술 초당 15,000건을 처리를 한다. 15,000건만큼 초당 들어오지 않고 한다 그러면은 15,000건이 저기 15,000TPS가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없고 지불 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 시간이 그렇게 빠른들 뭔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기술로 이 사업이, 그리고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크립토들의 가치가 생길 수 있느냐, 이거를 따져봤을 때 글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정말 거래량이 많고 거래 대금이 많이 움직여야지만이 이거는 되는데, 그거 자체를 원천 봉쇄하듯이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지 않고 그 갭은 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뭐 거의 무한대에 가깝도록 돼버리고, 그 다음 이걸 못하니까 이거 자체가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황인데다가 후원수익이라는 보상 체계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거를 다단계 때문에 없앴다는 거예요. 정말 개또라이들이죠. 그 다음에 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걸로 가치를 올릴 수 있고 로드맵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로드맵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눈으로 보이고 가치가 퀄리티부터 해가지고 인지도, 뭐 리퍼럴 다 포함을 해가지고도 계획대로 되는 게 세상 천지에 몇 개나 되겠어요? 몇 프로가 되겠어요? 수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그거를 미친 듯이 따라가는, 그거를 추앙을 하다시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알겠느냐는 거죠. 저는 한 업체가 저를 고소를 한 게 있어요. 그 업체가 머저리티를 개발한 업체고 이름도 그거였는데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자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머저리티가 우리 앱에서 우리 앱에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냐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분명히 돈은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 돈은, 매출은 또 누가 만들어 줬을까? 그러면은 그것도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00만 개를 M사라는 데에서 무료 리플을 하는 데에 그게 소진이 될 때까지 쓴다. 그리고 그걸 운영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운영용을 리플을 하는데 쓰라고 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KOK는 한 개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회사, 그 거래소에 내보내지를 않겠다고 한 회사가 KOK로 운영비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회사는 그 전까지 3년에 걸쳐서 100억 정도의 손실을 봤는데, 그러면은 거기 회사의 직원이 자기 말로는 뭐 300명, 뭐 어떤 때는 200명, 200명이라고 치고 좀 적게 잡아가서 3천만 원짜리라고 치봅시다. 326. 그러면은 이 연봉이 그 임금비로 한 60억 나가나요?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제가 이제 덱스의
등록해 놔놓고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 가격도 지금 보면은 0.0 뭐 얼마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만 손을 대면은 제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누군가가 조금만 손을 대면은 0. 뭐, 0.1달러까지 이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안 내려가도록 또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계약 관계도 확실한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어, 뭔가를 공지를 했는데도 실행에 뭐 결국에는 저하고 그 PJ하고 미팅하면서도 그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저기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뽑는데 뭐 3일 전인가 그때부터 벌써 거기에 이제 아 접근 권한을 그때 정도 갖게 돼 가지고 자기가 직원을 시켜 가지고 그날이 3일째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플랫폼 가격 조정했나요? 안 했죠. 그건 글로도 이야기를 해 놨잖아요. 안 했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뭐 거기를 옹호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옹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 어 이게 좀 자기들도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밖에 나돌아다니다가는 몰매 맞아 뒤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속 뭐 알고서 그러고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 설명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앱들을 그 제공되는 그 앱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어 그 게임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들을 이용할 만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8번씩 뭐 트랜잭션 한다라고 박수 받았던 그 인간은 요즘도 8번 하는지 모르죠. 게임이나 하는지 모르죠. 쑥 들어갔잖아요. 요즘은 뭐 하는지 뭐 그런 내용도 없어요. 제가 뭐 이 무슨 티 뭐 그런 데에 저기 어 들어가 계신 분 뭐 그다음에 또 다른 팔성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방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사업이 KOK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KOK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관심도 없고 K스타라는 걸로 이미 뭐 기축 통하는 그걸로 그 이미 발행을 35개를 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어 비트이드 지금도 여전히 가치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가치가 엄청났었고 했던 그것들을 꿀꺽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KOK 플레이에 있는 우리 모두가 넘어가거나 페이스트되면 넘어가거나 왜 넘어가 버리면은 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뭐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돌려받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다 잡아넣어 놓고 뻥뻥 하다가 우리 전부 다 거기에다가 투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다 날려버리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KOK도 없어져 버려요. 뭐 완전한 비트 이더.
정말 가치 있는, 아직도 비트코인은 29,000불 넘고요. 이더리움은 1,800불이 넘어요. 그걸 1,300원씩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4만 불, 45,000불, 뭐 4,000불, 뭐 그 정도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분명한 거는 그네들이 오입금을 시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입금이 요놈한테 보내야지, 저놈한테 보내야지 해가지고 딱 정해 놔놓고 했는 게 아닌 게, 송땡땡이 집에서 가든 파티처럼 뭐 3레벨 이상들이 모여하고 있는데 한 50여 명이 모여 있는 것 중에 절반이 어느 한 사람이 이상한 게 들어왔다, 오입금 된 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 확인하니까 거의 절반이 그 자리에 있던 절반이 그거를 오입금 상황을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오입금이 랜덤하게 갔다라고 치면은 맨날 보는 사람한테도 갔는데 맨날 안 보는 사람들, 적은 양을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은 봐도 이 금액이 뭐 내가 피부로 느낄 만큼 보상을 받는 게 아니니까 일벌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들어갔다 나가는 거 누가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한 개만 해도 있잖아요. 4만 불. 4만 불이면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나갔다고 치면은 만 명, 만 개 가지고 있어도 만 명. 이더리움 대부분이잖아요. 뭐 한 4개씩. 그러면은 한 4,000불 잡아도 4, 46, 16,000불. 어떤 사람은 뭐 열 몇 개씩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결국에는 이 KOK 플레이가 없어져야지만이 저놈들한테는 최상의 그러니까 저들이 노리는 뭐 그런 시나리오는 KOK 플레이가 없어지는 게 자기들의 완벽한 뭐 뭐라 그러지, 완전 문제 뭐 그런 걸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음, 이 전체적인 그 공지사항들 쓸데없는 거 말고 뭐 그 시스템 점검 뭐 이런 거나 뭐 그런 거 보시지 말고 좀 내용이 좀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보시는 거 정말 추천을 드려요. 답답할 때 그거 계속 좀 보시면은 그게 결국에는 카드라가 아닌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내 스스로 알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은 어, 시대적으로 이 뭐 소위 말해서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잘못을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 다 설명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전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던 그 법인증, 그것들도 제가 지금은 결국엔 다 갖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부분은 뭐 오늘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알면 되실 거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일부한테는 제가 보여드렸죠. 제가 전체적으로 영상에까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안 올리고
줌에 들어오신 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파일 공유를 해가지고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내용은 이미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 갖고도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될 건지 좀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음, 영상 녹화가 아닌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머지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